자, 현재 서부학군 고등학교 1학년의 중요 사항들 체크를 좀 할 겁니다. 지금 내신 치르셨는데요. 첫째 학부모님이시니까 뭐 애들도 얼타고 있고 엄마들도 이제 좀 조마조마하고 그쵸?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실 텐데요. 큰 차이점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처럼 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 C, D, E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애들이 1에서 9등급까지의 평가, 상대평가로 책정이 되죠. 자, 그런데 등급이 나왔나요, 지금? 등급은 아직 안 나왔죠. 이유는 뭐냐면 애들 중간고사 끝난 다음에 아마 수행평가한다고 밤 좀 새고 할 거예요. 요 수행평가랑 그리고 조만간 오게 될 기말고사 이걸 합쳐야 등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친구가 어저께 대성 간담회 하는데 선생님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더니 너무나 귀엽게 선생님 제가 5가 나왔는데 이게 기말고사 때 잘한다고 어떻게 좀 상쇄가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하는데 멋있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망했는데 똥 싸는데 어떻게 기말대 어떻게 잘하면 될까요? 막 이러는데 당연히 되지. 왜냐면 너가 3을 맞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합쳐서 4등급 나오겠네. 그런데 2학기도 있고 3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기 때문에 상향 곡선을 그리는 게 중요해. 금조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별말 아닌데도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자, 상대평가로 측정이 된다라는 두근반 세근반 하는 요인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큰 차이죠. 큰 차이고 두 번째로는 아이들 지금 수행평가 열심히 하고 있고 밤새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내신만큼 사실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지점이 기다리고 있냐면 기재를 해야죠. 기재를 해서 교과서 특란에 그 내용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모든 내용을 다 쓸 수가 없어요. 활동이 많으면 가장 도드라지고 어필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활동을 정리를 해서 과목당 한 학년에 500자씩 이렇게 차근차근 체크를 해야만 하는 거겠죠. 근데 이 내용을 어느 중학교를 나오셨든 간에 애가 직접 쓴 학교는 없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는. 누가 이거 애가 써요. 중학교 때. 그쵸? 그리고 뭐 다른 뭐 강남권은 그럼 애가 쓰냐? 아니죠. 다 선생님이 쓰셨어요. 그때는. 지금 고등학교는 법이 바뀌어서 애들이 쓰냐면 그건 아니고요. 각 과목의 담당 선생님께서 교과 세특을 써주시는 게 맞는데 선생님 입장에서 애가 도대체 새롭고 알게 되고 느꼈던 점들을 다 디테일하게 파악이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애가 탐구보고서를 뭘 냈는지를 갖다가 많은 경우 다 파악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학생 입장에서 그 각 과목마다 어필해야 되는 탐구보고서와 자료들을 정리를 해서 글씨를 다 써서 그러니까 이게 자기 시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시선으로 쓰는 거예요.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관찰자 시점으로 그 내용을 애가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은 아직 전혀 뭐 아직 입질이 없죠. 1학기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여름방학이 되기 전까지 그 시점에 미친 듯이 쓰는 과목들이 있어요. 대부분 예일여고는 1학기가 끝나고 한 번, 2학기가 끝나고 한 번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쓰도록 유도를 하세요. 근데 어떤 학교는 한 방에 어떤 과목은 또 한 방에 이런 식으로 2학기 기말이 끝난 다음에 1년치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일여고는 학기당 정리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온도가 뜨거운 거는 겨울방학 직전이죠. 그때 난리 나요. 그때 난리 나요. 애들 다 거의 밤 꼴딱꼴딱 새고 스터디 카페에서 그거 치느라고 난리치고 근데 이게 기록을 못 해놓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까먹잖아요. 무슨 행사에서. 오늘도 지금 과학자 연설 지금 뭐 초청 뭐 연설이 있어가지고 애들 참여했나요? 2학년들은 지금 참여하던데 그래서 오늘 그런 것도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도 5월 뭐 10 며칠 이걸 참석을 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몰랐던 걸 알게 된 점 방향성 내지를 체크를 해놔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학부모님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영어를 좀 잘 봤으면 수학이 좀 빠꾸가 나고 수학에 돈 들인 거 생각하면 이 점수는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난리가 났고 국어도 왜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다고 그러고 중학교 때는 국어 힘들다는 소리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복잡하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팩트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현역으로 대학을 간다 그러면 10번의 내신을 치르고 원서를 써요. 그 중에 지금 딱 한 번 끝났어요. 딱 한 번. 그리고 이제 기말을 합쳐야 수행평가를 합쳐야 합산이 돼서 내신 등급이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애가 시험 기간 이 4, 5일 동안 혼자서 그거를 맞짱을 떴죠. 그쵸? 애가 더 힘들어요. 애가 더 힘들고 예일여고 정도 갔으면 분위기상 안 힘들어하는 애는 없어요. 애가 좀 약간 멍하니 있거나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약간 무지성 같고 아직 옳다고 있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그거는 그 금쪽이의 형상이죠. 증상인 거고 이것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 애쓰시고 부단하게 꾸준하게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선 시험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이 되셔야겠죠. 그리고 입시 방향이 어느 쪽 길로 가야지 유리하고 불리한지에 대해서 결을 좀 이렇게 겹치기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그 얘기로 아마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10번 중에 한 번 끝났다. 이제 9번 남았는데 이 롱텀 간의 어떤 장거리 레이스를 어떻게 진행하실지 저와 함께 같이 또 얘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성취도를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야 이거 해주면 엄마가 잘해서 20만 원 쏠게 이런다고 가진 않죠? 아 엄마가 너 마라탕 한 달에 그냥 엄마가 긁어놓을 테니까 먹고 싶을 대로 먹어. 마라만 먹든가 일반만 먹든가 뭐 엽떡을 먹던가 그걸로 애들이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이제 애들도 머리가 좀 컸고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하는 건 대학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중학교 때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교과와 종합 구분이 가능하시죠? 요거를 깊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지금 여기까지는 해놓고 오셔야 돼요. 여기부터 설명하면 너무 이게 순한 맛으로 들어가잖아요. 교과는 성적, 숫자로 애들 대학 보내는 거고 종합은 서류,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정성적인 평가, 종합적 평가. 그러니까 내신을 안 보는 건 아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예일여고에서 똑같은 내신이라도 사실 교과에 더 적합한 애가 있고 종합에 적합한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종합은 정성적 평가고 생기부 들어가고 면접 들어가고 대학이 주관적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는지 왜 붙었는지를 모르는 그 전형이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교과는 여태까지 어땠어요? 이렇게 숫자로만 아이들을 뽑아서 실제로 합불 자체를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인지를 하셨잖아요. 이게 변했어요. 이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왜 변했는지가 또 있겠죠. 자, 먼저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얘네들은 2015 교육개정안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첫째 자녀 학부모님도 많으신데 밑에 또 동생이 있으시겠죠? 이주와 보내시나요? 네. 아무튼 2015 교육개정안에 있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예일여고 금쪽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2009 교육개정안이었는데 걔네들이 현재 재수 안 하고 들어갔으면 대학교 2학년 애들 그 이상부터는 2009 교육개정안에 들어있었어요. 그때는 선택 과목이고 뭐고 그런 게 없잖아요. 시간표가 딱딱 정해졌고 문과, 이과 딱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끝이었어요. 근데 올해 대학교 1학년에 올라간 애들이 2015 교육개정안에 첫 바로 대입을 치렀던 거예요. 항상 첫 반은 약간 시행착오를 하는 거 아시죠? 대학도 어리버리하고 파악이 잘 안 돼요. 이게 선택 과목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 대학에서 아이들 입시를 뽑을 때 선발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좀 애매한 상태였고 고등학교조차도 이게 선택 과목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던 첫 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2023학번을 맞이하려고 하는 고3이 있고 이제 고2가 있고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교육 개정안이 이렇게 바뀌었고 우리 금쪽이들 동생들은 2022 교육 개정안에 속해 있을 확률이 좀 높아요. 연년생이 아니시라면은. 근데 교육 개정안이라는 게 갑자기 무자르듯이 2009 끝, 2015 끝, 2022 지금부터야 이러진 않잖아요. 영향력을 당연히 받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2022 교육 개정안의 영향력을 받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22 교육 개정안의 영향력이 뭐냐면 고교 학점제죠.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 정부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취소되고 그런 일이 없어요.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요 지금. 거의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백도하면은 노답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본격적 시행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어저께 이제 퇴근을 제대로 이제 양산으로 이제 하신 우리 문 정권께서 이거를 도장을 찍어놓고 가셨잖아요. 다음 정권이 이거를 뒤집어 엎지 못하게 하도록 아예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끝내고 도장을 찍고 마무리를 지셨습니다. 고교학점제의 본격적 시행은 2025년도인데 이것의 영향력을 2022년, 2015 교육개정안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영향력을 받느냐? 일단은 지금 현재
선택 과목들이 생겨 있는 상태고요. 우리 자녀들 지금 선택 과목 뭐 하라고 선택하라고 학교에서 공부 날아왔나요? 이번 달에 나와요. 5월 달에 사전조사 먼저 하고요. 수요조사를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좀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무슨 과목이 개설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일반 선택 과목,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그래서 그거 선택하시고 수요조사에 먼저 1차 참여하시고 만약에 바꾸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 여름방학 끝에 한 8, 9월에 한번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믿고서 지금부터 막 바꾸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놈의 선택 과목들이 2학년 때부터 깔려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반편성이 되는 거죠. 근데 선택 과목 아시는 것처럼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지금이랑 똑같이 상대평가로 평가가 돼요. 되게 중요한 과목이고 자 그런데 진로 혹은 심화라는 말이 붙어있는 선택 과목들은 중학교 때처럼 성취도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거 해갖고 이제 대학교 1학년 간 거예요. 애들이 원서 써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첫 해에 진짜 오지게 심화영어 하느라고 아주 죽을 뻔을 했어요. 진짜로. 수업 끝나고 심화영어 또 하고 보강 또 하고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심화영어가 단위수가 어찌됐건 있건 그리고 너희들 A, B, C 아 선생님 그거 대충 해도 A 받는데 웃기지만 무조건 저래야 돼 이래갖고 쓸데없이 100점을 막 다 맞아가지고 막 이래서 제가 올해부터 그거를 심화영어나 영미문학이나 이런 선택 과목들을 선생님들 수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성취도 평가니까 A를 받으면 되니까. 즉 상대평가라면 1, 2, 3등급까지 애들을 A를 다 주겠다는 얘기니까 굳이 그렇게 100점 받을 필요까지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입시가 그렇게 나왔었어. 자, 그런데 이번 4월에 발표가 나온 거예요. 원점수를 보겠대요. 선택 과목의 원점수를 보겠대요. 원점수 같이 기재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선택 과목을. 와 진짜 이래서 제가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일단 입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뭐 고집 피울 게 있고 안 피울 게 있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집 피우는 게. 아 이거는 무조건 개설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그래서 이제 학원의 개설 과목들의 디자인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취도 평가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2022 교육개정안은 일반 융합 진로 선택 과목들이 다 성취도 평가로 바뀌어요. 1학년 때만 상대평가로 되는 거고 요 영향력이 그대로 오고 있는 건데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성취평가를 하더라도 내신을 대충 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A만 받으면 장땡인 줄 알았더니 원점수를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공통과목 그리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연결되는 학업 성취도와 활동의 연계성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까지 각 대학에게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5월 달이니까 이미 마감을 했죠. 자,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내는 약 90개 대학을 상대로 575억 원의 지원금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한서 다시 써. 니네가 이번에 대학교 1학년 애들 합격시킨 거 보니까 아직 교육개정안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선택 과목이 뭔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던데? 그러니 고등학교는 지금 선택 과목을 한참 진행 중이니 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과 대학에서 애들을 뽑게 되는 선발 과정을 연계시키는 거를 고민해. 연구해. 그거 고민 많이 하는 학교에 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금액이 500억이 넘어요. 너무 세잖아요. 그거 안 받고 누가 버텨요. 대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너도 나도 4월 말까지 기한서를 다 써서 마감을 했고요. 6월 달에 선택된 학교들을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이 떠난 거예요. 지금. 이걸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대학 혹은 뭐 이런 대학에 약 90개 대학에 선택이 되고요. 자 도대체 무슨 항목들이 추가됐는지 기존의 그 지원사업 어떤 부분에서 추가된 항목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쭉 글줄로 썼어요. 글줄로 써서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후루룩 짭짭 넘어갈 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제대로 리터러시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 전형 간의 연계성을 높인다. 이렇게 해야 된대요. 자, 대학의 학생부 위주 전형을 운영하는 경우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란 얘기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잖아요. 그렇죠? 자, 평가 기준에 고교 선택 과목, 즉 일반과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태까지 합리적으로 니네 반영 안 했단 소리죠. 자, 그리고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고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학이 입학 전형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을 지원하게 돼요. 그런 연구 활동을 부단히 노력해라. 그러면 그 노력하는 내용들을 보고 우리가 지원 사업비를 줄 거야.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풀어보니까 2023학년 지금 이번에 이제 고3 된 애들 입시 치르는 아이들입니다. 2023학년 대입 전형은 고교 선택 과목의 성취도 반영이 고교 학점제에 합리적이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애들. 그러니 대학은 새로운 고교 교육과정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입 전형의 개선 방향을 다시 제출해라. 그래서 아예 평점 자체를 그쪽에다 점수를 매겨놨어요. 자, 그리고 밑으로 보니까 교육부는 올해 90개 대학교를 선정을 해서 2022년 예산 기준으로 575억 원을 지원을 한다. 금액을 박아넣었죠. 사업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구조를 여기서 빵 터졌어요. 3년 2+1 단위 사업, 자원 사업으로 개편하겠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이게 2년 단위로 개편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정부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대학들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약간 줄 세우게 할까봐 우리가 3년으로 딱 픽스해놓고 떠날게. 안심하고 일단 기한서 내 6월달에 무조건 책정을 할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책정인데 갑자기 백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얘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기존의 2년 단위 사업은 대학에 과도한 평가 부담을 주고 고교 연계 활동 중에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대학의 의견을 우리가 충분히 반영해서 2년 안 하고 3년으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3년 동안 575억 원 나눠서 줄게. 이렇게 된 거죠. 자, 대학들이 당연히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조금 추우시죠? 23도로 당연히 기한서를 냈어요. 그리고 저 내용이 갑자기 한꺼번에 빵 하고 4월달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올해 고3을 뽑는 전형부터 발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환에 결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2022학년은 2022학년 즉 대학교 1학년 2015 교육과정안에 걔네가 첫바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입시를 치렀는데 교과목 선택만 진학을 했지 사실은 대학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반영을 별로 안 했어요. 심지어 선택과 일반 과목들에 대해서 진로 선택, 일반 선택 과목들을 아예 우리 대학은 안 볼 거야. 그거를 제로로 하겠어. 이런 대학도 많았어요. 보더라도 약간 성취도 A면은 그냥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 이런 대학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택 과목의 중요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핫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자, 그런데 2023학년 대학의 변화, 올해 고3 2015 교육개정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입 전형의 변화를 줘라. 서류도 보겠다. 면접도 강화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24년도에 입시를 치르게 되는 고교 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개정안과 연계된 대입 전형을 보겠다는 얘기고 거기에 영향력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여기 들어있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예, 새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고 변화의 물결이 어디냐면요. 정시학 때는 다 해요. 정시학 때는 다 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정시학 때도 지금 재밌잖아요. 정시학 때도 이제 더 이상 정시만이 아니라 내신을 포함하잖아요. 지금 각 대학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뭐냐면은 종합 전형으로 썼을 때 내가 왜 합격했고 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시도 지금 그럴 판이에요. 이제 내신하고 합산을 해가지고 뭐 일괄 합산, 뭐 이렇게 단계별 합산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래서 복잡한 이 일련의 입시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좀 공부하셔야지 아이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코멘트를 좀 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제목은요. 내신 등급별 수시 자격의 준비 사항이에요. 예일여고에서 이제 1등급에서 2.6등급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정도 대학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원서 쓸 때는 교과만 쓰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종합을 써야 돼요. 그거 쓰려고 예일 갔는데. 맞죠? 종합 쓰려고 예일 갔잖아요. 교과 쓰려고 예일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합이나 뭐 정시 생각을 하실 거고. 자, 일단은 1에서 2등급 정도라 그러면 고대나 성대 정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대학들이 지금 발표한들이 수정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에요. 일단 고대는요. 최저 깡패 학교였죠. 수능 최저가 빡세기로 서울대보다 더 빡세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문자연에서 뭐 3합 6, 3합 7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빡세게 3합 5, 3합 6 이렇게 빡세게 했는데 지금 플러스 1이 더 늘어났어요. 올해 고3부터. 그러니까 인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합 5였는데 3합 6이 된 거예요.
3개 과목에서 합쳐서 5등급을 만들어 와가 기존의 최저 등급의 깡패짓이었다면 이제는 6등급까지 오케이. 그리고 한국사 인문은 3등급을 가져와야 돼. 그리고 이제 자연계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 3합 6이었던 게 3합 7이 되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받아야 되는 기준으로 플러스 1등급씩이 좀 여유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교육 그 사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거기 575억 원에 속해 있는 그 필수 사항 중에 하나예요.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시로 뽑을 때에도 정시를 일단 확대를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최저가 너무나 빡센 학교들 최저를 좀 낮춰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애들 공부도 안 되고 학력 격차 너무 심해지는데 계속 그렇게 빡센 최저를 누가 맞추냐. 더군다나 이번에 입시한 중에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과 애들이 다 떼거지로 문과를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거의 뭐 서울대는 44%의 문과의 이 학과생들이 다 44%는 이과 애들이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경영학과 뭐 이런 문과 뭐 인문학부 이런데 이과 출신이었던 애들이 그냥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니까 그게 다 합격이 44%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공립대학교는 거의 100%고요. 이렇게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국민과 수험생의 어떤 부담을 덜고자 여러 요소들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맞춰서 대학들이 발표안들을 조금씩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고대는 일단은 최저를 낮췄어요. 올해 고3부터. 자, 그리고 성균관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들이 이제 어떤 내용을 얘기하냐면 교과 전형을 해서 교과는 아까 숫자로만 애들을 뽑는 거였는데 거기서 생기부를 보겠대요. 생기부를 보겠다 그러고 또 구체적으로는 선택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화하겠다. 이런 얘기들, 원점수를 표기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각 대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결결이 이런 내용들로 발표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학들이요. 입시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옆집 아줌마보다 내가 더 간절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 애보다 아직은 애가 철이 없으니까 쟤보다 내가 제 대입에 더 간절한 것 같으시죠? 막 미쳐버리겠죠? 말도 안, 막 쟤 왜 저래? 막 이러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대학이 있고요. 예일여고가 있어요. 예일여고. 그리고 어머님과 우리 금쪽이가 있어요. 누가 제일 간절하냐면 대학이 제일 간절해요. 애들의 쪽수가 점점 줄고, 그렇죠? 그리고 더 늘어날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그리고 이제 국공립대학교 지방권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존폐 위기에 쌓여 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반수하고 딴 데 가 있고 난리를 치고 이게 거치지가 않는 거죠, 등록금 자체가. 굉장히 큰 위협을 느끼고 있고 우리 학교가 문을 닫냐 마냐에 대한 어떤 존폐 위기 속에서 특히 이렇게 걸쳐있는 건국대나 동국대는 장난 아니에요. 눈물 없이 볼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첨부로 드린 자료가 있어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의 가이드북을 저희가 보기식이 편하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이제 30페이지가 원문은 넘기 때문에 다 읽으면 머리 아프잖아요. 글이 길면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 잘 안 보이고 글씨도 너무 쬐끔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했는데 이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을 건 아니고 집 가셔서 이제 커피 한 잔 라떼 딱 타셔가지고 아침마다 몇 번 현관펜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한 번 갖고 이해가 안 가고 용어도 낯설고 우리가 평상시 쓰는 용어도 아니고 뭐라는 거야. 뭐 1단계는 뭐고 또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은 또 뭐고 약간 이런 게 애매할 때 있는데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도 동시에 보시고 이 내용도 같이 보시고 어차피 하루 안에 끝날 공부는 아니니까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혀요. 너무 간절해. 와, 동국대 진짜 머리 장난 아니다. 잔머리 장난하는 게 물렸어요, 진짜.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부 교과에서 진로 선택 과목의 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각 대학들이 이런 발표들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때 애들부터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우리 이상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평가 안 하겠다. 성취도 평가지만은 어찌됐건 성취도 평가에 100분위를 발생시킨 학교도 있고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박이에요. 20% 반영을 하겠대요. 20%면은 꽤 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애들이 지금 중간고사에 몇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한 6과목 정도? 8과목 정도 이렇게 봤죠. 그러면 그 8과목이 아직 성적표는 없어요. 기말까지 다 봐야 되니까. 그럼 기말까지 해서 1학기 때까지 8과목 8개가 생기네요. 그럼 2학기 때는 한 8개 생기겠죠.
그럼 1학년 토탈 해갖고 16개 정도가 생기겠네요. 바둑알이 16개예요. 2학년 때 선택 과목 선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역시나 좀 비슷한 개수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3학년 1학기 때까지 하면 우리 아이가 받아놓은 바둑알이 30개 정도가 되거든요. 30개? 근데 그 30개가 선택 과목도 있고 뭐 일반 과목도 있고 공통 과목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성취도 그 상대평가하는 과목들을 싹 몰아서 80만 퍼센테이지를 준다는 얘기고 선택 과목들을 합쳐가지고 20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걸 변별이 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일수록 사실은 20%의 변별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기 안에서 당연히 뭔가의 조치를 취하겠죠. 이렇게 20% 반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A등급 받으면 20점, B등급 받으면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선택 과목에서 B 받을 정도면 기본적으로 연대 올 싸가지는 아니야 이거예요. 무조건 A를 받으라는 얘기고 그 외에도 성대도 20% 반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이 얘기를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선택 과목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점수화해서 숫자 반영하겠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국대학교의 기가 막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 간절한 입시 정책 요거를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동국대는 어떤 고민을 할까요? 학부모님이 동국대 보내고 싶으세요? 애매하세요? 아, 불교라서 진짜 이유가 그거예요? 진짜 이유가 그걸까요? 동국대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동국대 고민이 많죠.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명동 외고를 다니는 딸내미가 있어요. 이화 여고를 다니는 딸내미가 있어요. 그 친구들과 거기 분위기로 봤을 때는 동국대는 어떤 학교일까요? 붙으면 재수하는 학교예요. 인정? 그쵸? 근데 또 쓰긴 써. 6개를 쓰니까 뭐 하나 다 떨어지면 광탈하기 좀 그러니까 쓸까 말까 하다가 하나 걸쳐놓는 학교가 동국대죠. 동국대 그거 알아요. 동국대 너무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 외고 애들 많이 왔으면 좋겠다. 특목고 자사고 애들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조금 다르긴 하니까. 또 일반계 고등학교 우리 예일여고 애들 좀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진짜 걔네들도 좀 많이 오고 외고 애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일단은 반영 교과 과목들을 보니까 인문계열은 국수사 영한 그리고 자연계열은 국수과 영한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 그랬는데 웃긴 거죠. 과목 반영하는 과목의 수가 10과목이에요. 아까 우리가 30개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 25개에서 30개 정도 나오면 그 중에 만약에 막 수학을 진짜 장난 아니야. 난리 났어. 똥을 제대로 쌌어. 이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한 거다. 그러면 수학 빼! 우린 너희들 다 받아줘. 들어와. 이거예요. 제일 잘한 거 10개만 가져와. 요 과목들 중에서 이거예요. 매력 있죠? 받아주니까. 그래서 그거를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이수 단위는 미적용을 하겠다. 단위수를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해자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더군다나 그렇게 해서 유리한 과목들만 가지고 와 라고 했는데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99점? 장난해? 3등급은 9.95점? 이거 지금 누구가 만든 거지?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4등급까지가 9.9점이에요. 소수점 두 자릿수까지 해서 뭐 잔잔바리 채를 장난 아니게 거의 뭐 미생급으로다가 이렇게 오만까지 갔냐 지금? 이런 식으로 쓴 거죠. 똑같은 점수 아니에요? 이 정도면 병별이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5등급으로 가니까 그래도 9.0이라고 약간의 변별을 줬어요. 그래봤자 1점이에요. 1등급 차이가. 그리고 5등급, 6등급으로 가니까 8.0이라고 줬습니다. 속내가 뭐죠? 예일여군이 4등급까지 들어와. 다 받아줄게. 잘 본 점수만 내. 우리는 그런 학교야. 우리가 성균관대 이런 데랑 또 다르다고 우리 완전 해자스러워. 이거예요. 그런데 외고니? 너 외고에서 너무나 치욕스러웠지. 5, 6등급에서 인간대접 못 받았지? 들어와. 우린 이래. 이거예요 지금. 얼마나 매력 있어요? 당연히 쓰려고 하겠죠. 그 수수료만 해도 얼마나. 이거 일단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면. 자 그런데 고민이 있어. 아니 저렇게 다 받아버려서 다 들어와 해버리면 애들을 다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변별을 할 거냐. 어딘가에 변별이 있겠죠. 그 어딘가가 내신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니까. 그렇죠? 어디가 변별이냐. 다시금 환기를 시켜드립니다만 이 페이지의 타이틀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갑자기 생기부를 보겠대요. 생기부를 보겠대요. 이게 발표의 변화 사항이에요. 자, 생기부를 보겠다는 거는 생기부를 뭘 보는 거냐 이런 얘기가 있을 텐데요. 기초 학업 역량을 보겠다. 뭐냐? 공부 잘하냐? 세특에 대해서 애가 좀 개념 있는 애냐, 얘가 학교 출신도 마찬가지고 뭘 참여한, 뭘 알게 됐음 이렇게 막 무지성 개념 없는 글들이 아니라 정말 생기부에 이해가 돼 있고 공부를 잘하는 탐구 능력이 있는 애인지를 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학습의 주도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런 뭔가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 학생인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이 정도 내용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애들을 뽑고 싶어서 넣은 항목이라고 보여서요. 그런데 40점이나 주겠대요. 여기서.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니까 전공 수학 역량. 여기선 수학 과목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학문을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전공 수학을, 전공을 수학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특목고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공 수학을 가능한지 여부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증명을 하기가 어렵죠. 그런 인프라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요. 어찌됐건 전공 수학 역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어요. 저희 지인이 지금 진딸이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한양대학교 컴퓨터랜다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그래서 너무 잘했다 그리고 막 너무 재밌다. 엄마 너무 좋아. 딸인데 왜 남자가 너무 많아. 술 먹고 안 들어와서 아빠가 홍대 앞에 데리러 갔더니 화내고 막 때려 죽이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빠 나 너무 행복해. 왜? 남자가 너무 많아. 빵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행복하게 잘 다니는데 고민이 있대요. 건축공학인데 물리를 안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그래서 건축학과에 가고 싶다고. 다시 재지원해서 한양대학교를 가고 싶긴 한데 건축학과에 가서 자기가 하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애들이 하고 그만두기도 하고 복수 전공을 하기도 하는 그거를 우리보다 대학이 더 잘 알죠. 그래서 전공의 수학 역량이 되냐. 너 자꾸 이과인데 문과 문 두드려가지고 너 지금 이과 침공한 애냐. 아니면 너 괜히 그냥 우리 하나 걸치려고 동국대학교 아무 데나 쑤셔갖고 놀아가냐. 이런 애들은 웬만하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공 수학 능력을 보겠다. 전공 관심도 및 학습의 경험을 보겠다는 게 30%가 들어갑니다. 30점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 보여요. 교과 세특에서도 보이고 진로 선택이, 그러니까 자동봉진에서 진로 활동 있잖아요. 그리고 담임 종합의견에서도 보이고 전반적으로 생기부에서 이건 굉장히 딱딱딱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저걸 보고 뽑겠다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을 잘 얘기를 해보면 일반계고에서 4등급까지 그리고 외고나 특목고에서 5, 6등급도 오케이. 그런데 생기부의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애들 A, B, C군으로 촥촥촥 나눠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리고 생기부 생각보다 되게 정확해요. 그렇게 허수로, 허투루 만들 수 있지는 않거든요. 자, 이런 기조들을 아주 그냥 면밀하게 몇십 페이지에 걸쳐서 동국대가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자, 동국대학교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건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KU 지역 균형 전형에서 1등급과 9등급까지의 점수차를 보니까 1, 2등급의 점수차가 0.03점 차이가 나요. 차이 안 두겠다는 거죠. 이 정도면. 자, 3등급도 0.06점 차밖에 나지 않습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로 어떻게 애들을 가리겠다라고 하는 걸까요? 역시나 바로 이 영역이 충과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수능 최저도 물론 있고,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습니다. 연이어서 경희대도 발표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외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봐요. 외대가 좀 특이해요. 외대가 특이한데 외대는 누가 지원을 많이 하냐면 외고 애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그쵸? 외고 애들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외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재수할 때도 외고 출신 애들이 같은 반에 많았는데 외대 아프리카어과 이런 데 막 가고 있었어요. 걔네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프리카어과? 야, 많이 힘들겠다 막 이랬는데 지금은 유망직종이죠? 아프리카가. 아무튼 근데 그 외고 애들을 뽑기 위해서 이 외대에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일단 등급 환산 점수, 즉 알고 계시는 1, 2, 3, 4, 5, 6등급 이거 등급 얘기하는 건데 그거 내든가 아니면
원점수를 내. 원점수가 더 나으면 원점수를 내. 등급 내지 마. 이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예요? 그 중에 상위값을 내래요. 예를 들어 볼게요. 와닿으실 거예요. 나중에 와닿으실 거예요. 기준은 대성고와 예일여고와 선정 일반을 뺀 과중반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은요, 이건 솔직히 대성고등학교의 어느 한 학생의 예시인데 예일여고하고도 일맥상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수고요. 애가 받은 영어 성적의 점수가 91점이에요. 이번에 예일여고에서 영어 91점 나오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그쵸? 91점. 91점 나왔는데 평균을 보니까 장난 아니야. 왜 이렇게 높아? 84.4예요. 이건 예일여고 평균은 아니에요. 사실은 대성 평균입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를 보니까 한 자리예요. 9.2. 보통 와닿으시게 설명을 드리자면 동명여고는 표준 편차가 29, 28, 30이 넘어가는 과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충암, 명지, 뭐 숭실 다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표준 편차는 20대 후반 정도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대성은 한 자리 숫자의 표준 편차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대성이 아무래도 예일보다 더 빡세요. 솔직히 인원도 적고 공부 진짜 하는 놈들만 가요. 그래서 평균 점수도 높고 표준 편차는 굉장히 좁고 그리고 애가 받은 점수도 나쁘지가 않은데 당연히 그러니까 91점 받았는데 등급은 4뜬 거죠. 반장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속 시끄러우세요. 중간고사 기간 동안 딱 힘들었다가 끝나는 날 맞춰서 중학교 동창 엄마들하고 맥주 한잔 하셨어요? 갑자기? 근데 동명여고 간 엄마는 우리 애 이번에 잘 본 것 같다. 은근히 또 내가 낼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열받게 막 킹받게 만드는 막 멘트를 치고 90 몇 점을 받았다, 뭐 만점을 받았다, 혹은 뭐 어떻게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결과 나오면 잘못 보냈나 보다. 이렇게까지인 줄 몰랐는데 어떻게 91점이 4가 뜨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전압을 고민해요. 애하고는 공유할 수 없지만 자, 그런데 그런 고민들을 다 알고 있는 우리보다 더 간절한 대학은 야, 나 4 갖고 오지 말고 너 91점 갖고 와. 이거예요, 지금. 우리 다 반영해줄게. 우리 표준 편차 보니까 너가 어느 출신 고등학교인지 내가 알아. 인정해준다니까. 사랑해, 들어와. 이게 외대의 전략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게.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토탈 내신을 환산해보니까 3.35예요. 앞자리 3 뜨면 인서울 못 간다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망적인데 이렇게 원점수로 환산해보니까 장난 아니죠. 1.0등급, 1.25등급으로 환산 계산법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상위 값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외대에 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략 자체는 특목고나 좀 이렇게 빡센 고등학교에서 원점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이 낮은 애들도 받아주겠다는 전략이에요. 이것도 오해하고 충암고 애가 막 숭실고 애가 자기 사 떴는데 여긴 간다고 그래버리면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과 전형에서의 큰 변수는 진로 선택이나 이런 심화 선택 과목들도 원점수 표기가 된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생기부를 본다. 안 보던 학교도 보겠다. 이런 부분이고 최저를 완화시키는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종합전형은 어떤가요?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조금 가장 속기 쉬우신 게 뭐냐면 입결이 막 떠요. 입결이 뜨고 오늘 이주아하고 고등부 밴드에도 입결 결과 다 띄워놨어요. 근데 그 입결에 보시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화여대에 합격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한 작년 합격생들의 내신의 평균 등급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평균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붙겠구나. 이화여대가 되게 예일여고 좋아해요, 사실은. 예일여고 엄청 좋아해요. 입학처에서 아예 대놓고 와서 제일 많이 보내달라. 예일여고한테 우리 이대 많이 보내주라고 우리가 신경 쓸 테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아하되 그래도 거기는 외고 애들도 지원하고 웬만한 자사고 애들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균 등급이 우리의 등급이랑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조금 더 높아야죠. 평균 등급을 보시면 안 되고 전체 중에서 25%에 해당되는 등급인지 75%에 해당되는 등급인지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레벨선인지를 이해를 하셔야죠. 그렇죠? 자, 어찌됐건 아주 리얼 데이터로 지금 발표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립대인데요. 시립대는 이제 동국대라든가 이 정도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종합전형으로 발표한 거 보니까 2.2에서 2.29
2.3에서 2.39 정도가 자연인문의 합격선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타이틀이 어떠세요? 충암, 명지, 숭실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 정도 등급이면 시립대를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예일이니까 요거보다 0.4 정도 플러스해서 내신이 조금 낮아져도 시립대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쵸? 자, 그리고 동국대 자연, 동국대 인문 기준으로 보시면 옆에 이제 비슷한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내신이 한 2.7에서 2.79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작년에 합격했던 홍익대 합격한 뭐 예일여고 학생은 3점대들도 합격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점대 후반도 고대를 합격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평균에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부분들 상향 학교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갈 테니까 우리 더 높아야 되는 거고 요 정도 대학들은 일반 고등학교보다는 조금 낮아도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 이런 걸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근데 이걸 어떻게 읽어요, 엄마들이? 이걸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밴드에다가 되게 자세하게 표시를 다 색깔 표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띄워드렸어요. 예일여고는 여기 뭐 자주색을 보세요. 이게 합격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밴드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매일마다 보시면은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빨간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 대학들은요, 입결에 대해서 겁나게 디테일하게 발표를 세부사항을 했던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들을 보시고 약간 감춰놓은 학교들에 대해서 얘네가 이랬으니까 비슷하게 낼 수 있겠지, 합격선은 비슷할 수 있겠지, 이렇게 계속 보시는 확인 작업이 좀 필요한 겁니다. 네, 일반 선택 과목들은 이제 5월 달에 사전 조사를 한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학교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그거를 고민을 지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또 고치고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지금 빨리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통 과목 보고 있고 시험도 이것만 볼 거고요. 1학년 때까지는. 2학년 때는 이제 선택 과목들이 쫙 깔리죠. 진로 선택 과목들이 3학년 때 깔리고 자, 그래서 일단 심화 과정으로 쭉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계성이 좀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반복적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공통 과목에서 일반 선택으로 또 진로 선택으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선으로 결이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동국대에서는 저 선을 어떻게 잘 연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합불로 아주 그냥 화끈하게 표현했어요. 두 학생이 결국에는 같은 학과에 지원을 한 거죠. 생명공학과에 동국대학교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은 떨어졌고 한 명은 붙었어요. 근데 왜 떨어졌고 왜 붙었는지를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자, 그래서 최초 합격을 했고 이 A라는 학생은 바이오 환경학과에 둘 다 지원을 한 거예요. 얘는 떨어졌어요. 얘는 붙었고 전체 내신, 국수형 사과를 다 때려놓은 걸 전체 내신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내신은 얘가 2.68이고 얘는 2.64예요. 얘가 더 높죠, 전체는. 그런데 주요 등급 예를 들어서 바이오 환경이니까 국영수 과죠. 국영수 과 그거만 따졌을 때 얘가 더 높아요. 얘가 일단 여기서 약간 유리해지고 전공 등급 바이오 환경이니까 생명이나 뭐 화학 정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목들의 전공 등급이 2.76인데 얘는 2.9이에요. 영어 우수라고 바로 열고 저희가 쓴 게 아니라 동국대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영어는 전공이 뭐든 간에 필수 교과 과목이기 때문에 영어가 우수하다는 건 당연히 어떤 가산 요인이 있어요. 뭐든지 간에. 자,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선택 교과를 내가 봤더니 아까 선택 과목 해야 되잖아요. 1학년 때 이제 공통사회, 공통과학 했으니까 봤더니 3학년 1학기 때까지 생투, 화투를 했어요. 바이오 환경이니까 이 자식 보소 아주 그냥 일관성이 있네? 이런 느낌인데 얘 뭐야? G2를 왜 선택했어? 바이오 환경학과의 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저 새끼 뭐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쟤 왜 G2를 선택했을 것 같으세요? 내신 따기 편하니까 라고 어디서 듣고 엄마랑 그래? 이러고 했겠죠. 진짜 무지성 자체예요. 한쪽으로 쓰질 말든가 그렇게 할 거면. 여기가 빨간 색깔로 저희가 쓴 게 아닙니다. 보시면 캡처해 보여요. 이거는 저희 쓴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전문교과는 생태환경인데 얘는 신화수학이에요. 여기서부터 냄새가 나더라고요. 자, 과학 독서, 영어 어휘, 과학탐구, 동아리는 화학인데 얘는 수학이고 지원 동기는 2학년 때부터 발화가 돼야죠.
1학년 때부터 바이오 환경 그러면 바이오 환경이 너 너무 냄새난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2015 교육개정안이잖아요. 2015 교육개정안의 핵심은 융합인재예요. 문이과 통합. 그래서 지금 애들이 문이과가 갈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1학년 때 공통과학도 배우고 공통사회도 배우잖아요. 그걸 배우다 보니까 오호! 뭐가 내 전공하고 맞을 것 같네. 그래서 얘가 2학년 때 자기가 생원을 선택한다던가 경제수학을 선택하다던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당연히 지원 동기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죠. 전반적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배우고 익히다가 어떤 촉발점을 만들어내는 게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얘는 2학년 때부터 했는데 얘는 갑자기 3학년 때부터 환경이 확 들어가 있더라고요. 생기부에. 자, 세특에는 탄소 중립이 들어갔는데 생명 약학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이러저러해서요. 얘는 뭐예요? 약대 가려다가 내신 안 나오니까 바꾼 거잖아요. 아까 동국대가 아무리 해자스럽다고 하니 그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머리를 쓴 브레인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사관에서 1등급에서 4등급, 5, 6등급의 편차를 주지 않는 대신에 다른 변명을 우리는 자존심 있게 걸겠어. 너무 우습게는 보지 마. 우리 그래도 동국대인데 4대문 안에 있는 너네가 아무리 특목 보고 뭐고 해도 약대 가려다가 전공 바꿔가지고 바이오 환경 가겠다라는 이런 애는 안 뽑아. 이렇게 돼서 이 친구는 1단계에서 불합격을 했어요.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1학년 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 정상적 과정을 통해서 2학년, 3학년에 걸쳐서 심화 단계를 거쳐서 결국에는 합격을 거머쥘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많이 간과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에 좀 복잡하니까 맥을 놔버려요. 어떤 순간에는. 전공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 지금 초일기에 있으시기 때문에 만약에 바꾸더라도 큰 죄는 되진 않지만 바꾸는 것에 대한 타당한 정당성이 생기부에 또 들어가야 되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잘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약대 의대 못 가는데 자꾸 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를 부추기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점수가 벌써 나오셨으면 보이시잖아요. 약대 의대 못 가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죠? 가는 애들이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서 갈 수 있는 애들만 리얼 데이터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빨리 공학이라든가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선택 과목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통합사회 과목이라는 이 교과서의 목차예요. 이번에 우리 친구들, 우리 금초가 여기 지금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통합사회 시험 범위 맞아? 이번에 요걸 시험 봤어요. 여기 해당되는 걸. 그래서 이제 쭉 2학기 때까지 요거를 시험을 봐요. 이게 교과서가 한 가지 종류는 아닌데 출판사가 목차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환경과 행복, 자연환경과 인간이에요.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게 환경이 있어요. 환경. 자연환경과 인간이에요. 이거 사회과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시면 여기는 통합과학의 목차예요.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이 있는데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지구 시스템이 있어요.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이 있어요. 생명 시스템.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인간이라는 목차에서 사탐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또 통합과학에서는 생명 시스템이 또 조만간 나온다는 거죠. 이게 한 학기에 걸쳐져 있는 목차들인데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주제탐구 보고서 쓰다 보니까 새롭게 예를 들어서 뭐 그 쓰레기산 상암동에 있는 쓰레기산에 대해서 쓰레기 매립지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됐고 거기서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이것을 통해서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고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들에 대해서 알게 됨. 이걸 시딩으로 삼아서 2학기 때, 2학년 때 선택 과목이 뭐가 선택됐다라는 게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통합사회와 통합과외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통합사회로 연결을 시켜도 되고 과학으로 그러니까 우리 애는 이과니까 통합과학으로만 연결 아니에요. 통합사회에서도 연결이 돼야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도 교과목에 교과 세특이 있고 여기도 교과 세특이 있겠죠. 그래서 뭐라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서 주제탐구 보고서가 들어가셔야 정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교가 이미 알고 있어요. 예일여고가. 그런데 개별적으로 주제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정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귀대의 자녀가 무엇을 전공할지에 대해서 학교 담당 선생님이 잘 알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어떻게 일일이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항목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국대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가이드북의 내용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을 보시라는 이유가 꼭 동국대학교를 가시지 않더라도 상향대학교들, 그 밑에 대학교들이 어떻게 결을 맞추는지를 그 대학만 보면 이해가 더 훨씬 빠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샘플로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지금 이제 대성과 예일여고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특별한 장이에요. 다른 학교 간담회 자료에는 없었고요. 같은 학생이죠? 아니, 같은 학생이 아니라 다른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A라는 학생은 난리 났어. 1. 예쁘다. 1.2등급. 1학년 때 딱 토탈했더니 원점수가 근데 89, 88, 91, 87, 94? 89.8. 평균이 또 뭐 이 정도예요? 평균이? 딱 봐도 뭡니까? 딱 봐도 일반고예요. 딱 봐도 동명, 명지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아요. 내신이 좋은데 원점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원점수가. 그리고 평균도 그닥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래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동명여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선일여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자, 예일여고는 2 해서 1.8이 나왔어요. 사실은 앞에 1이라는 숫자로 시작해서 모두가 다 고무적인 등급이긴 합니다만은 1.2등급과 1.8등급은 갈 수 있는 대학의 결이 완전 다르죠. 1.8은 서울대는 갈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얘는 갈 수가 있다고 느끼실 거고. 그런데 실제로 대학이 그걸 모르는 바보가 아니잖아요. 자, 이 친구를 보시면 평균 등급은 1.8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보신 것처럼 원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93.6점이나 나왔고 중학생처럼 이렇게 높은 원점수. 자, 그리고 평균은 이 학교는 86점, 80.6. 표준 편차도 다 보이시죠? 여기 22.46이에요. 표준 편차가. 여기는 지금 10이고. 두 학생은 역량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평가가 되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도 좀 달라야 되겠죠. 이 친구는 어디가 유리할까요? 교과 전형이 유리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최저를 맞춰야죠. 최저를 맞춰야죠. 그래서 고민이 좀 종류가 달라야 돼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쉬운 학교를 보내서 내신 따기 편하게 할 걸. 거기 가서 내신은 조금 올라요. 예의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근데 최저를 못 맞춰요. 생각보다 되게 못 맞춰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제가 카메라 있어서 좀 조심스럽지만 동명여고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욕을 먹어요. 동명여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 동명여고 왜 자꾸 욕을 하고 반반마다 내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는 얘기 지어낸 것도 아니고 아무튼 분위기는 달라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학생들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뭐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를 가야 되겠죠. 교과로 가야 되겠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는 뭐 가만히 있다고 맞추고 지가 공부 좀 잘한다고 맞추고 이런 게 아니라 분위기도 어느 정도 형성이 돼야 되고 수능장 가는 그날까지 학교라는 곳에 가잖아요. 자퇴시키고 갑자기 뭐 수능 보이게 할 수도 없고 뭐 계속마다 4교시 조퇴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친구는 유리한 조건이죠. 왜냐하면 역량 자체가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성적을 단순 내신 등급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교과세 등으로 종합적 판단을 하게 돼서 이 학생은 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보더라도 표준 편차라든가 원점수라든가 평균 점수를 보면 출신 고등학교가 대략 계산이 좀 나오잖아요. 이런데 무슨 블라인드예요. 이게 어떻게 블라인드예요? 저걸 안 보면 블라인드지. 원점수도 안 보겠다. 표준 편차도 안 보겠다. 평균도 안 보겠다 그러면 블라인드죠. 학교 이름 가린다고 블라인드가 되나요? 이것만 봐도 아는데. 이미 예일여고는요. 각 서울시내 모든 소재대학에서 예일여고 생기부의 특이성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파악하고 있어요. 조명이 예일여고라는 걸 다 알고 있고 각종 동아리와 이 예일 프라이드 이런 어떤 수상 실적들 이 모든 학교 행사 일정들을 이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일여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공 적합성에 대한 방향만 잘 잡으신다면 내신의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지금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동 통증부터 해서 세트까지 내용을 잘 이렇게 작성하는 방법들, 예시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담임 선생님과의 관계인데요. 저는 별로 걱정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타학교랑 비교하자면 예일여고 애들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자기 밥그릇을 좀 잘 챙기고요. 우리 집 딸내미가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타학교에 비교해보면 좀 야물딱져요. 그리고 자기 밥그릇 챙기는 편인 거예요. 그 정도면. 다른 학교 애들 진짜 웃픈 얘기인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고3 수업하다가 예일여고 고3 수업을 하다가 누가 뒤에서 서서 수업하다가 빈혈로 약간 쓰러졌대요. 우당탕탕탕 하니까 예일여고 고3 반의 분위기. 시계를 보고 자꾸. 그러니까 친구가 쓰러졌잖아요. 그 예를 들면 다른 학교 옆에서 어떻게 이러고 달려가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러는데 우리 예일여고 애들은 수업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수업을 안 하지? 뭐 이런 분위기? 약간 인간미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다시 와서 빨리 수업하자라는 거야. 걔는 빨리 치료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약간 제 스타일이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애들이 많고 자기 밥그릇을 좀 챙기고 실제로 담당 담임 선생님들한테도 잘 보이려고 하지 뭐 그렇게 뭐 눈에 밖에 날려고 하는 그런 애는 없어요. 분위기 파악을 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학원에서 저희는 기껏 해봤자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밖에 안 보고 그리고 딱 1면만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생기부를 가지고 와서 보면은요 그 몇 면의 줄글들이 이 학생에 대한 내용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이미지와 굉장히 똑같은 내용들을 써 있어요. 특히 담임 종합의견에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진단하고 할 때 너 학교에서도 이러냐? 왜요? 싸가지가 없잖아 지금. 인간미가 없잖아. 너밖에 모르잖아 지금. 어쩌라고 지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다 네 공부만 썼잖아. 지금 뭐 친구를 위해서 한 것도 없고 뭐 공동생활도 없고 지금 어쩌라는 거야. 2학년 때도 이러면 진짜 노답이야. 인성도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진짜 그렇게 똑같이 나오고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엄마들이 좀 많이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인사 예쁘게 해라. 무조건 잘 응대를 해라. 잘 보이게 해라. 교무실에도 자주 찾아가서 이것저것 질문해라. 그래서 걱정되는 딸내미도 있고 걱정 안 되는 딸내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요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주아학원 고등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할 수 있는데요. 밴드를 통해서 매일 공부를 좀 하시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약간 심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외대나 시립대나 동국대나 건국대나 경희대의 전반적인 내용들의 그 입시 변화된 내용 있잖아요. 그게 다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폴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인 준비 사항은 여기까지가 되고요.